홈에서 골도 많이 터지고 결과도 좋아야 홈 관중도 많아지고 그럼 맞는 말이긴 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성남 팬으로서 혹은 K리그 이제 전체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까치 선수 까치 토크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이죠. 이게 원래 까치 토크는 제가 이제 혼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팀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경기, 그주의 경기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크나큰 이슈가 있었다. 빅 이슈. 완전 빅 이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즌 시작할 때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잖아. 그치. 이게 벌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설사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쵸. 왜냐면은 팀 내 작년에 정경준 감독님이 보여줬던 게 있고 팀 내에서도 어쨌든 신뢰가 좀 가득하다고 보여지긴 했거든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단장님과 감독님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소문이 돌긴 돌았으나 그거는 사실 가벼운 루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사건의 시작은 정경준 감독님의 경질 발표. 맞아요. 네. 이게 8월 4일,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은 10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인데 그날 저희가 촬영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날은 저희가 라이브가 없이 그냥 녹화만 하고 나와서 걸어가는 길에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스튜디오 사장님을 만났는데 나가는 길에 만나자마자 이제 형한테 어떻게 해요? 성남 감독 네, 그래서 8월 4일입니다. 공식 게시물로 올라온 내용에서 성남FC 오피셜, 성남FC 정경준 감독 동행 마무리하면서 구단은 팀의 분위기를 정비하고 시민구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정경준 감독님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오피셜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내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은 뉴스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사실 감독님과의 어떤 괴리가 좀 있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감독님과 동행을 마무리했다? 왜? 시즌 중에. 그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거든요. 보통 방향성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시즌 계약 기간 어차피 감독이 올해까지예요. 그럼 재계약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되냐 거든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매체에서 멘트가 하나 흘러나왔는데 그게 이제 팬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어떤 팀은 승격과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우리 팀은 그런 팀이 아니다. 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선수의 어떤 육성,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의 판매 수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하나 흘러나왔어요. 그 대표이사님의 발언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충격에 빠지겠지. 그러면은 리그2에 있는 팀이 승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팀의 존재 이유는 뭐냐. 당장 지금 승격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팬과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도 되냐. 요거에 일단 충격에 휩싸였고, 그러면서 클럽하우스에서의 일은 또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8월 4일이죠. 그러니까 당일 오피셜이 뜬 당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정경준 감독님이 대표이사실을 호출해서 사전 경고나 개선 요구가 없는 당일 경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대요. 첫 번째가 자녀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경질로 발표하느냐, 아니면 자녀 연봉의 절반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로 발표할 것인가, 이렇게 둘이 얘기했는데, 사실 정경준 감독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구단의 감독이고 경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는 여기서 협상 자리가 아니고 이건 구단의 결정을 통보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경질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감독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사인을 해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나는 아직 감독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네. 이제 오후 2시쯤에 구단 직원이 그래서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 요청했지만은 정경준 감독님이 날인을 거부했고,
대표는 감독의 서명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경질 통보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어떤 절차적인 구단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경질을 하겠다, 다른 서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충격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후 4시경에 뭐 그날 당일도 당연히 훈련이 있으니까 클럽하우스에서 정현준 감독님이 훈련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대표는 이미 경질된 감독이 선수단을 지휘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훈련장에 직접 들어가서 훈련을 중단시켰다. 해당 과정에서 정경준 감독의 경질을 선수단에게 통보를 했고 선수단이 경질 발표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고 8월 5일에 선수단 간담회를 개최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그냥 대뜸 훈련장 들어가서 훈련 그만하세요. 당신은 감독 아니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절차가 어떤 프로세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될 수 있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절차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근데 좀 그림이 그렇잖아. 이게 사실 얘기가 안 끝났는데 뭐 이미 경질된 감독이니까 선수들 훈련하고 있는데 감독님 경질했으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선수들이 감독님 경질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질 사유로 이제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격력과 경기력의 지속적 저하, 리그 최하위권 득점 순위, 정경준 감독 체제로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승격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판단, 그리고 구단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방향성과의 이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어떤 분석팀의 자료나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당일에 경질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거는 나의 어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경질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은 리그 4경기 무득점, 제가 한참 골 좀 넣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경질 사유가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지금 올 시즌 내내 저희 팀 팔로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 의견을 전달하면서 공격력에 대한 최하위권 득점 맞잖아요. 사실 이거 팩트야. 맞지. 제발 골 좀 넣어주세요, 슈팅 넣어주세요라고 했던 것과 맞는데 경기력의 지속적인 저하? 이건 좀 반대인 것 같다. 경기를 압도하고도 득점을 못해서 결과가 못 나왔을 뿐 경기력의 저하가 있었냐? 사실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경준 감독님과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구단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방향은 유스 선수 육성,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용을 조금 요청을 한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 유스를 키워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유스를 즉시 전력감으로 써달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사실 유스 육성해야 되는 건 맞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다 끌어올려서 막 쓸 수는 없잖아. 왜냐면 지금 22세 룰이라는 그 룰의 취지 자체가 워낙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적으로 좀 모자라더라도 출전 시간을 조금 보장을 해주면서 그들의 경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좀 끌어올리자가 유스의 취지거든요. 그 리그에 있잖아, 그 룰이. 그치. 그럼 됐지 뭐. 뭐가 더 필요하냐, 사실 이 생각이긴 해요. 원하는 숫자만큼의 유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권한 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선수 선발과 선수에 대한 기용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8월 5일에 네. 선수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죠. 네, 선수단 간담회를 먼저 개최를 했죠.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감독 경질 통보 과정에서 훈련을 중지시키고 받은 경질 통보에 선수단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박수빈 선수가 주장직 사임의사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대표이사가 또 얘기를 한 포인트는 훈련장에 직접 들어가 경질을 통보하게 된 이유는 경질이 결정된 감독이 훈련을 지휘한 것이 배경이고 이에 대해서 뭐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사과를 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주장직 사임에 대해서는 주장직 문제는 대표가 관할 사안이 아니라 코치진 또는 신임 감독과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독 경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게 갑자기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감독 그만하세요, 훈련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안산의 이관호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러면서 뭔가 여기는 더 큰 다른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훈련장에 직접 들어가서 훈련을 중지를 할 게 아니라 훈련 중이면 그 세션 정도는 마무리하고 감독님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서로에 대한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표이사님이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건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박수빈 선수 이 주장직 사임 같은 경우는 이유가 정경준 감독님이 본인을 주장직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감독님이 그만둔 이상 내가 이 팀의 주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박수빈 선수 참 멋있죠. 멋있어. 그런 역시. 거에 대해서 역시 우리 캡틴은 역시 캡틴은 달라. 네, 그런 이유였고, 경질 이유에 대한 해명. 경질 이유? 리그 득점 최하위권이라는 등을 설명했다. 그럼 대표이사가 선수들한테 가서 너네 지금 축구 못 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치 사실. 네. 누구보다 열심히 골을 넣고 싶고, 누구보다 골을 넣고 싶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 이거는 경질 이유에 대한 해명으로서 해야 될 말은 사실 아닌 것 같다.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7시에 클럽하우스에서 팬들과의 간담회가 펼쳐졌거든요. 지금 나오는 과정은 블랙리스트 SNS를 통해서 올라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간담회를 팬들과 개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 그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려고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팀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 세일즈나 트레이드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단 또한 유소년 육성이 중요한 구단이었다라는 발언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이 가지고자 하는 방향성은 명확한 거지. 그리고 김혜훈 단장님이 올 시즌 초였나요? 한번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우리 팀 이제 선수들을 유스들을 좀 육성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린 선수들, 풍생고에 있는 유스 자원이 성남 A팀에 올라와서 활약하는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를 봤을 때 우리 팀의 미래가 밝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감독님이 팀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정준 감독님은 성남을 떠나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수석 코치님한테 감독 대행직을 제안을 했고, 그것도 이제 코치님이 수용을 하시면서 일단 감독님이 팀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다. 천안전을 한동훈 감독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사실 뒤숭숭한 소문이 많이 돌았죠. 그쵸. 네, 왜냐면은 사실 성남이라는 팀의 구단주로 계신 시장님이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는 온갖 나쁜 쪽으로의 소식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의 결과가 벌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얘기도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 팀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처음이 아니고, 그치.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만 2번이었거든요. 그 팬들이 지켜낸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우리 팀 팬들은 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치. 나날이 발전해가는 그 대처와 대응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 네. 그랬고, 일단 한동훈 감독님 수석 코치 감독 대행 체제로 천안전을 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원한 경기력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성남에서 보지 못했던 역습과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그래. 극장골까지 넣고,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조만간 감독을 선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은 아니겠다. 왜냐면 이게 보통 감독 대행이 성적을 조금 내다 보면 정식 감독이 되는 그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 선임이라는 게 뭐 어디 뽑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서를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맞아. 그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들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선임을 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맞아. 그래서 감독 대행 체제로 한 3-4경기 정도 치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첫 경기는 버프를 받고 한 2번째부터 4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새로운 감독님이 오는 게 보통의 루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감독 경질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죠. 사기 감독에 대해서 누가 올 것이냐. 저는 예전부터 꿋꿋하게 밀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고, 네. 저는 팀의 레전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계신 레전드 말고
다른 레전드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웃긴 게 인터넷 보니까 나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닌데. 그래, 그냥 천국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감독님이 선임됐죠. 네, 그 녹화 기준으로 8월 11일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김혜훈 단장님이 이제 감독님이 됐죠. 진짜 개열받습니다. 진짜 개빡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인스타를 켰는데 인투 블랙이 하나 뜬 거야. 근데 사진이 얼라래? 김혜훈? 이 사람 단장인데? 감독을 한다고? 보통 감독이 있다가 단장을 올라가지 단장에서 감독을 내려온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단장이랑 감독은 좀 다르잖아. 그 계열이 다르잖아. 그치. 행정가고 이쪽은 코칭 스텝인데. 행정가의 길로 빠졌으면 행정가의 길을 계속 가야죠. 그리고 김혜훈 단장님이 감독 그 지도자 경험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골키퍼 코치도 대표팀에서도 했었고 팀에서도 했었고 그 심지어 16년도에 팀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대행을 겪을 때 4경기 정도 지휘를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의 성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워낙 팀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대행이 오는데 누가 와서 성적을 낼 수 있겠냐. 뭐 김혜훈 감독님이죠. 이제는 오신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 그치. 이렇게 해서 단기간 내에 한 경기 일주일 만에 감독이 경질되고 대행이 되고 선임이 됐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너무 급박하게 빠르게 진행됐잖아. 이 날치기 선임이거든요. 그쵸. 네. 좋은 경기력을 설사 보여준다고 칩시다. 김혜훈 감독님이 지금 부임을 해서 팀을 어떻게 빠르게 재정비를 해서 남은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3연승 했다가 뭐 하면서 한 자릿수 상위권 플레이오프권에서 경기를 마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장은 좋죠. 성적이 좋으니까. 그 대신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단장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건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 우리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팀을 내가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 자리에 내려오면 그건 누가 할 거죠? 그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님도 경질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필요하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 선임이 된 거에 대한 이유를 오피셜에서 밝혀줬는데 보도자를 통해서 김혜훈 감독의 선임의 핵심 같은 구단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에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당면 상황을 극복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구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성남의 엠블럼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가로서 구단 비전을 이어가고자 감독직 요청을 고사하다가 결국에 어렵게 받아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최근 월드컵에서 우리 팀을 지도해주셨던 그 감독. 나는 나를 버렸다.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낸 걸 봤습니까? 아니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 팬분들도 많이 이런 느낌이신 건 게, 그러니까 비단 성남 팬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절차가 부실한 감독 선임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축구의 역사상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감독 선임이 된 경우 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망가진 시스템은 복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김혜훈 감독님이 구단을 통해서 성남FC는 내 축구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부심, 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내가 이래서 계열받는 거라고요, 진짜로.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 내가 그냥 단장으로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그 자리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오고 나서 다시 팀에서 요청을 하면 그리고 감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맡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그 자리를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치. 감독을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감독해주세요, 감독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혜훈 감독님도 단장으로서 본인이 몇 년 뒤, 10년 뒤, 5년 뒤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고 원하는 결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팀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한테 그 계획? 아니 일단 성적부터 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팀에 대한 엠블럼과 자부심, 충성심, 우리 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감독의 적격이다. 그 말의 득은 당장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감독님한테 2년 3년 성적이 안 나와도 그 자리를 보장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요. 올 시즌 그냥 반 시즌 해가지고 유야무야 정경준 감독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고 새로운 시즌 맞이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15경기 무승하면 경질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팀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렸다 밖에 사실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모든 절차에서 약간 좀 그렇잖아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그리고 확실히 그러니까 레전드를 감독으로 세우는 거에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절차가 너무 그랬으니까 또 이게 그런 거고. 김혜원 감독님이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팀이 운영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런 뭉뚱그린 보도자료 말고 명확한 그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팀의 단기적인 목표라든지 뭐 어떤 지향하는 어떤 축구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도.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김혜원 감독님이 지도자 경력이 엄청나가지고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 잘 생활을 하다가 단장을 갔다 다시 내려 팀을 살리기에 제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팀 경험 해봤잖아요. 김남일 감독님이 감독 경험 없는 사람이 팀을 이끌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물론 그로 인해 배운 게 있었겠지. 김남일 감독님이 계셨을 때는 어린 자원들을 팔아서 당장 베테랑들을 영입해서 성적을 강등을 면하기 위한 영입 기조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강등도 되고 팀의 미래도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들을 아픈 경험들을 토대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세웠는지는 알겠으나 그 대표이사님 간담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승격 플레이오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성적 내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실 무조건 반등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성적보다 훨씬 좋게 계속 앞으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니까. 구단을 통해서 나온 보도자료라면 대표이사님이 분명 오케이를 했을 거고 다 내용을 오케이를 하고 이해를 했을 건데 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에 성적이 조금 작년에 플레이오프도 가고 무언가 하면서 팬들과 팀 간의 신뢰가 꽤나 좀 단단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질 오케이.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겠으니까 우리 감독 경질한 거야. 오케이 이해해. 성적 내준다는데 어떤 팬이 노를 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김혜원 단장의 감독 선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왔던 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려지지 않고 팬들이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예 윈나우를 하고 싶으면 윈나우를 하면 되고요. 그냥 대놓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우리가 좀 잘 키우고 잘 열심히 해서 팀도 조금 안정적으로 일부러 그냥 빡 올라갈 수 있는 팀을 좀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당장 3년 5년은 힘들겠지. 근데 모르잖아. 갑자기 잘할 수도 있지. 1년 안에. 우린 매경기 기대를 하면서 축구를 보는 사람들인데 당장 그냥 오히려 그 3년 5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 그냥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라고 구단이 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다르면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다. 이번 주 경기가 있는데 성적과 별개로 사실 첫 경기만큼은 감독님이 환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지지를 본인이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 그게 또 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까지 감독이 됐으면은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그게 엄청 커지잖아 이게. 그치. 근데 나 궁금한 게 골키퍼 코치 출신에서 명감독이 된 케이스가 있나? 지금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골키퍼 선수 시절 골키퍼였던 감독들이 뭐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명 감독 중에. K리그 2호래요. 2호? K리그에서 두 번째입니다. 골키퍼 출신 감독? 골키퍼 출신 감독으로는 두 번째. 오.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하면 1982년도 82년도요? K리그 출범 당시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끌었던 하문철 감독 이후 김혜웅 감독님 두 번째랍니다.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죠. 역사를 썼네. 아 근데 와 지금 뭐 김혜웅 감독이 와서 잘했으면 사실 좋긴 좋겠거든요. 잘했으면 좋겠어. 팬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베스트는 시즌이 끝났을 때 지금의 모든 우려가 다 그냥 옛날 일이 돼버리고 모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과 팬들이 다 좋아하는 웃는 결말을 맞는 게 최고잖아. 최고의 바람이죠. 홈에서 제가 사실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처음 경기장에 오시는 라이트 팬들이 사실 성남에는 꽤 많아요. 경기장에 코어한 팬들보다는 좀 많은데 경기장에 처음 왔을 때 다득점이 들어가고 환호했던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되면 그 경기장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장을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분위기가 좋거나 내가 너무 행복했거나 사실 그 이유인 건데 뭐 대표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홈에서 골도 많이 터지고 결과도 좋아야 홈 관중도 많아지고 그럼 맞는 말이긴 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성남 팬으로서 혹은 K리그 이제 전체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과정이 분명 잘못됐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결과로 무마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과로 무마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 절차가 잘못됐고 지금 당장 결과 잘 나오더라도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뭔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아무튼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당장 이번 주에 김현 감독님의 감독 데뷔전이 있고 뭐 김현 감독님의 성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그리고 시즌이 지나가면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시즌을 말미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리뷰 성남 편이 아주 꿀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이야기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라는 말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사실 마음이 좀 반반이긴 해요. 그래. 근데 그 중간에 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 거지. 네, 그래서 당장의 결과보다도. 우리 팀이 가져야 하는 거는 그리고 명문 구단이었던 팀이 사실 지금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갖춰야 할 거는 환경 그리고 시스템인데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쭉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패한 것 같네요. 네. 뭐 계속 보시죠. 네. 뭐 까치토크도 계속 될 거고 라운드 리뷰 프리뷰도 계속 될 거고 성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다 전해드릴 테니까 다음 까치토크는 웃으면서 합시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 네. 파주 갔다 와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웃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 그치.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좀 웃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까치산에서 까치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